저 원장님, 제가 요즘에 피부 속이 좀 건조한 것 같아서 로션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바르고 있거든요. 그래도 좀 건조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피부가 건조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건조를 극복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 참고하셔서 이번 겨울에도 촉촉한 피부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과입니다. 요즘 날씨가 춥고 건조해지면서 피부가 건조하고 당겨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품을 여러 가지 가짓수를 늘려서 바른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트러블이 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렇게 건조한 외부 환경에서 어떻게 내 피부를 촉촉하게 잘 지킬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피부가 왜 건조해지는지, 그리고 우리 피부를 촉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려면 우리 피부에서 정상적으로 우리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피부 장벽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피부 장벽이라고 하면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 위치해서 실제로 성벽처럼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장벽이에요. 그래서 우리 피부 속에 수분이 밖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고, 또 바깥에서 어떤 알레르기 물질이나 독성 물질이나 세균 같은 것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장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 이 피부 장벽이 촉촉하게 수분이 적당하게 있어야 보습이 잘 되고 건조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데요. 피부 장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요, 각질층에 이제 각질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 안에 천연 보습인자라고 해서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 각질 세포 사이에 세포간 지질이라고 해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자유지방산 이런 것들이 지질 같은 이제 기름 성분이 세포 사이사이를 감싸서 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감싸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각질층보다 더 위에, 그러니까 바깥에 우리 피지샘에서 분비되는 피지가 그 위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기름으로 층을 만들어서요, 그 아래쪽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증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막을 또 치는 거죠. 그러면 피부 장벽에서 수분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왜 건조해질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이 피부 장벽까지 도달하는 물 자체가 적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수분 공급이 부족하니까 피부 장벽이 건조해지는 건데요. 어떤 연구에서 하루에 3.2리터 이상 물을 마시는 사람, 그리고 하루에 3.2리터보다 적게 물을 마시는 사람, 이렇게 두 군으로 나눠서 하루에 2리터씩 물을 더 마시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피부에서 수분도를 측정을 했는데 하루에 3.2리터보다 더 마시는 사람은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에 3.2리터보다 부족하게 마시는 사람은 하루에 2리터씩 물을 더 마시니까 피부의 수분도가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평소에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은 수분의 공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피부의 수분도가 감소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피부층에 수분 공급이 증가하면서 피부의 수분도가 증가할 수 있다,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물을 조금 드시는 분들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피부 장벽에서 수분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성분들이 부족해서 그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천연 보습인자, 그리고 세포 사이에 있는 지질, 그리고 피부 표면 위에 쌓이는 피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피부가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피부를 보호하는 것들은 왜 부족해지냐? 첫 번째는 우리가 피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데요, 우리 피부 장벽에서 이렇게 수분을 보호하는 이런 장치들을 씻겨 내려가게 만드는 행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때밀기인데요. 때를 밀면 각질층 피부 장벽을 벗겨서 다 없애버리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분을 보호하는 장치들이 없어지니까 건조해지겠죠. 그리고 꼭 때를 밀지 않더라도 탕 목욕을 오래 한다거나 아니면 샤워를 오래 하는 경우에는 피부 장벽 속에 천연 보습인자가 씻겨서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분을 머금는 애들이 없어지니까 건조해지겠죠. 그리고 이런 수분을 보호하는 물질들이 적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외부 환경에 또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추워지면 피지 분비량이 감소하게 돼요. 온도가 1도 증가하면 피지 분비량이 보통 10%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운 겨울에는 피지 분비량 자체도 적어지니까 안 그래도 건조한 분들 더 건조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름보다 겨울에 기온이 낮아지면서 피지 분비량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더 건조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태어날 때 타고나기를 이런 피부 장벽 기능이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토피를 앓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필라그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변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필라그린이 분해가 되면 천연 보습인자가 되는데, 당연히 이 필라그린에 문제가 있어서 적게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천연 보습인자가 줄어드니까 피부가 건조해지겠죠. 그 다음에 세포 사이에 있는 지질, 여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세포 사이의 지질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자유지방산,
이렇게 세 가지가 대략 1대1대1 정도로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토피 환자분들은 이 세라마이드 발현이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포 사이의 지질도 세라마이드가 적으니까 당연히 건조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면 피부 장벽 기능이 약해지면서 건조해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 세포 사이의 지질, 특히 콜레스테롤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세포 사이의 지질에 자유지방산이라는 것도 있는데, 얘가 우리 피부의 각질층을 조금 산성으로, 약산성으로 유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이렇게 약산성이 되어야 이 각질 세포들끼리 잘 달라붙어서 장벽을 튼튼하게 유지도 하고 세포 사이의 지질이 잘 만들어지도록 효소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피지와 관련해서도 피부 타입 자체가 피지 분비가 많은 분들이 있고 피지 분비가 적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지 분비가 적은 분들은 아무래도 타고나기를 좀 건조하게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가 건조해지는 이유로, 첫 번째는 애초에 피부 쪽에 공급해주는 물이 적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물을 지키는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적어져서, 그리고 세 번째는 물도 있고 구성하는 애들도 있는데 물을 많이 뺏겨서 우리 피부가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 물을 많이 뺏기냐? 첫 번째는 우리 피부에 염증이 있을 때 물을 많이 뺏기게 돼요. 우리 피부에 염증이 있으면 피부 장벽 기능이 약화되면서 수분 손실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거나 아니면 홍조가 있고 민감한 주사가 있는 분들, 그리고 뭐 접촉 피부염, 뭐 건선 등등 이렇게 피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수분 소실량이 증가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피부의 염증, 그리고 수분을 뺏기는 것과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약산성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피부 장벽 기능을 건강하게 하고 수분을 덜 뺏기게 만들려면 우리 피부의 pH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정상 피부에서는 이제 자유지방산이 pH를 4.5에서 5.5 정도로 약산성으로 유지하는 데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세안을 할 때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되고요. 우리가 알칼리를 이용해서 세안을 하거나 알칼리 제품을 사용해서 피부를 알칼리로 만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린 프로테이즈라고 해서 어떤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활성이 막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피부 장벽의 각질 세포끼리 견고하게 서로 잘 연결이 되어서 튼튼한 성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각질 세포끼리 이어지는 부분을 분해를 하고 약하게 만들어서 이 응집성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이 각질 세포 사이에 지질들이 충분히 있어서 물을 잘 감싸줘야 되는데, 이 지질을 만드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를 해서 이 세포 사이에 있는 지질들을 충분하지 못하게 만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피부가 약산성을 유지해야 세균의 증식을 좀 억제하고 이런 효과가 있는데, 알칼리가 되면 이제 향균 펩타이드라고 해서 이 균을 좀 억제하는 그런 단백질들이 적어지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피부에서 세균이 막 증식되게 되고, 그게 또 나중에 뭐 아토피 피부염이나 각종 이제 피부염을 악화시킨다든지 이런 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의 염증을 심하게 만들고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들어서 수분을 뺏기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세안제 사용하실 때 알칼리보다는 약산성 세안제를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을 많이 뺏기는 상황의 두 번째는 외부 환경이 있는데요. 겨울이 되면 공기가 이제 건조해지죠. 특히 이제 겨울에는 추우니까 피지 분비가 적어져서 안 그래도 수분을 보호하는 막이 얇아져 있는데, 접촉하는 공기도 건조하니까 그 피부에 있는 물을 더 많이 뺏기게 돼요. 또 실내에서는 이제 추우니까 난방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난방을 해서 공기를 따뜻하게 가열하면 얘가 팽창을 하면서 습도가 더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건조한 공기랑 접촉하니까 우리 피부에서 물을 더 많이 뺏기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피부를 건강하고 촉촉하게 수분을 충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거겠죠. 하루에 2리터 이상 충분히 물을 마시는 것이 좋겠고요. 제가 물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자세한 영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부 장벽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천연 보습인자처럼 물을 끌어오는 그런 게 있고, 화장품으로는 이제 히알루론산, 이 제품으로 잘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기존에 내가 보습을 하는데 많이 건조하다 이런 분들은 히알루론산 세럼 또는 앰플을 사용을 하시면 좀 보습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포 사이의 지질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라고 했잖아요. 줄여서 세콜지라고 하는데, 요것들이 같이 들어간 거를 이제 베리어 리페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런 성분으로 된 보습제를 사용하시면 피부 장벽이 손상됐을 때 회복을 좀 빨리 도와주거든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우리 피부 장벽이 수분을 머금는데 도움을 주겠죠.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피부 관리를 하실 때 씻고 나서 물기를 닦아내고 보습제를 바를 때 최대한 빨리 보습을 해주셔서 그 수분이 많이 증발하기 전에
보습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날씨가 이렇게 춥고 건조해졌을 때는 기존의 여름에 좀 가벼운 젤이나 로션이나 이런 타입을 사용하셨더라도 지금과 같이 건조할 때는 좀 리치한 크림과 같은 제형의 보습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부의 장벽, 보호막을 인위적으로 벗겨내는 그런 행위는 금지인데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때밀기, 그리고 탕목욕이나 샤워를 오래 하는 것들, 그리고 가렵다고 해서 피부를 긁게 되면 우리 피부 장벽에 손상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금지입니다. 그래서 샤워를 하실 때는 미온수, 미지근한 물로 10분 이내로 짧게 샤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습제 사용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이런 분들은 제가 과거에 올려드린 영상 중에 로션만 잘 발라도 피부과 안 가도 됩니다 이런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해드린 게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물을 많이 뺏기는 경우에 덜 뺏기게 해야 될 텐데요. 이제 피부에 염증이 있는 분들, 피부 염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먼저 어떤 피부에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는 그걸 치료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뭐 아토피나 뭐 주사나 접촉 피부염 등등등.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 때문에 염증이 유발되고 수분을 더 뺏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알칼리 제품 사용하지 마시고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셔서 소중한 피부 장벽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의 환경 때문에 수분을 많이 뺏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적절한 온도와 습도, 이런 외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도 같은 경우는 이제 20도 전후로 실내 온도를 조절을 하시고요. 그리고 습도는 이제 40%에서 50% 정도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습기를 사용하시거나 젖은 수건을 늘어 놓는다든지 하셔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양제나 우리가 어떤 약을 섭취함으로써 피부의 수분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달맞이꽃 종자유를 먹게 되면 건강한 성인이나 혹은 아토피 환자에서 수분도가 증가되고 수분의 소실을 감소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보습이 잘 안 되고 건조하다 이런 분들은 이 달맞이꽃 종자유를 드셔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술로 도움을 받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물광주사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스킨 부스터류 시술도 있고 또 에스테틱 관리 중에는 LDM이나 수분을 보충해주는 관리들이 있거든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찾으셔서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 활용하셔서 겨울에도 촉촉한 피부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